안녕하십니까. 범대진입니다. 오늘은 공감방송에서 제가 면견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는 게 어렵습니까? 좀 편안하십니까? 힘듭니까? 네, 그럴 마음도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난세. 제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을 써서 난세일까요? 세상이 좀 뒤숭숭한 면이 좀 있죠. 그러나 얼굴을 좀 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꽃은 핍니다. 그렇죠? 또 만경평화에서도 모든 햇빛이 여러분들 집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또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 4월이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난세에 극복을 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담식으로 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또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의 흐름을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한문을 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너는 겸손을 하라. 자기는 겸손치 못하면서 야, 사람을 만나면 겸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겸손이 무엇인가? 그럼 겸손은 한문용어로 쓰면, 풀이를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출 빗자죠. 비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선거철에 비교해서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낮은 자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한 지가 지금 8일째 됐습니다. 몰라서 못했죠. 가관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 자랑해야 돼요. 도배를 해버립니다. 물론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랑을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나름이단 말이에요. 내 자랑을 하지 말고 남을 띄워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한불은 불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너를 알아주는 것을 어떻게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그냥 높이 세워서 알아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겸손을,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뭘까요? 굴기지 않은 능처중이라고 그럽니다. 내 자신을 낮추면 중요한 직위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낮추지를 않아요. 그러면 진급도 할 수 있고, 욕심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냐? 호승자는 피루적이라고 그렇습니다. 호승자.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적이 생긴다 이거죠. 적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고소 고발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 예를 들면 선거 전에 그렇게 고등학교 선후배인데도 평상시에는 형님 동생 한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이 되고 욕심이 되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고발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낮춘다 해놓고 싸우고 그래요.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생자는 그렇습니다. 보생자는 과욕이라 그렇습니다. 삶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적게를 가져라 이 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보신자는 피명이라 그렇습니다.
내 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거예요. 내 몸을 알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욕은 여기라 그러죠. 무욕. 욕심을 또 무욕자죠. 무욕은 이라, 여기라. 욕심은 버리기는 굉장히 쉬우나 어떻게 나의 명예를 버리기는 어려우니라. 무명이자 무명. 무명은 난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이 200여 가지가 넘는답니다. 정말로 사상을 가지고 굳건한 애국심과 정신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쳐야 되는데 직업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요. 연봉이 수억이 넘는 그런 실태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욕심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시를 하나 읊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조선 영정조 시대에 온증거라는 현천 온증거라는 사람이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죽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백사장을 혼자 거닐면서 생각한 그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는 인간의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증거가 시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한문은 딱 쓰면은 일세일번하여. 이 뜻은 뭐냐면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피는 꽃이다. 일번하다. 그런데 건곤역 시대수라. 하늘과 땅 사이에 굳굳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같다. 건곤. 시대수. 나무가 같다. 그런데 사계 환계령이라고 그래. 잠깐 사자를 쓴 겁니다. 잠깐사. 이게 잠깐 사자입니다. 잠깐사. 사계 환계령이라 그래. 잠깐 비었다. 잠깐 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원령 무구라 그러죠. 무원령 무구라. 무원, 온수원자. 무원령 무구라. 두려울 구자를 쓴다 이겁니다. 너는 누구를 원망치도 말고 또 세상을 두려우지 말고 살아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면 내가 편안하다. 죽으면서 했던 온증거의 시를 한번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한문 용어로 하면 일세일번하여 건곤역 시대수여 사계 한사령이여 무원령 무구라. 그래서 한번 요즘 세상이 어렵고 너무 권력에 집착하고 내 욕심을 버리다 보니까 인생은 무상하다는 의미에서 한번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다음은 지혜를 지혜로 풀면 명결말이라는 제가 책의 저자인데 이번 주 시간에는 지혜의 리더십과 지도자의 덕망과 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는 마이동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간이 되면 더 앞으로 진전해서 강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하동력자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글이냐?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상하동력자승은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병법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전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군과 병사에 이르기까지 회사로 따지면 회사 회장으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같다. 동력이다. 한 배를 타고 가야 많이 정전태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기업에서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쉬운 거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 되죠. 다음 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불시는 하불충 상하불하여 역시 쭉 나와 있죠. 수완필이라 그랬어요. 위에는
믿을 사람이었고 아래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상하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이지만 이태롭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론이 가르치는 하나의 실질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잭 월츠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경영면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다 알고 있다. 또 내 조직원들도 역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다 주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던 거예요. 조나단 스위프트는 또 어떻게 했느냐?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남이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먼저 미래를 보고 상상에게 묘사하고 구성을 해서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펄펄 넘치게 긴장되게 용광로에 끌어오는 힘처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 내 가슴속에는 신념이란 것이 굉장히 있다. 신념. 신념은 뭡니까? 굳센 미지와 의지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뭐냐? 신념이 강하면 하늘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념은 나오겠지만 힘의 근원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힘의 밑바탕이 돼서 신념의 밑바탕이 돼서 기업을 이루게 되는데 이 비전이 바로 무엇인가? 이 비전은 미래의 꿈을 제시하고 또 가치 판단을 제공을 해줘야 되며 몸과 마음을 희생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시킬 수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인데 여기서는 핵심은 비전은 공유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신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위대한 힘의 근원이고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현실한 겁니다. 기업에서. 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념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 신념은 새로운 고용과 부의 기회를 창출하며 이를 이끌어내는 기업가는 영웅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출, 창업, 미래창. 계속 창출을 해야 되고 공유를 해서 창출을 시키고 부의 가치를 늘려야만이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죽는 어디로 가버리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족 구성원들이 알아야 되겠죠.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는구나. 자식들이 따라가야 돼. 그래야 그를 생존할 수가 있다 이거.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파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리더는 뭐냐?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게 우선이다 이겁니다. 창출도 좋지만 공유는 함께 간다 이거예요. 동요, 함께 간다는 이런 뜻인데 결정적으로 리더의 핵심은 뭐냐? 여기 나옵니다.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조직 구성 간의 공유가 이루어져야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단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속에서 이기려면 나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이익, 조직이 함께 가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뭐냐? 그래서 결론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또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첫째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붙이면 슬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역으로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슬기다. 너는 사리 판단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짜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리더십을 배웠어요. 리더십이 뭘까요? 뭘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다 리더십은 답이 없어요. 정답이. 자기만의 특色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십이란 우리 김철수 박사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인격과 신뢰와 존경과 충성심의 협력을 얻어내는 하나의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리더십 뭐예요? 카리스마가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을 잡는 데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동경성 박사처럼 돼야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만이 이것이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저놈은 리더십이 없는 놈이야. 다 착하고 훌륭한데 리더십이 없는 놈이야. 그럼 뭐가 리더십입니까?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금방 말씀을 올렸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욕심이 학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도 역시 돌고 도는 겁니다. 많이 먹어보려고, 많이 가지려고, 뭔가 많이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은 파토가 나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봤지만 내 자신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을 해야만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빈 집에 살더라도, 오두막 집에 살더라도 어떻게 나무를 먹더라도 내 마음이 편해야 그것이 하나의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상하 동력자성에서 리더십은 뭐냐? 같은 꿈을 꾸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가정과 회사에서 한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 같은 꿈을 꿔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꿈을 이룰 시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이란 뭐냐? 전쟁통에도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춥고 배고픔을 알아야 된다. 범사 노복은 선념기한이라고 그럽니다. 범사 노복은 춥고 배고픔을 알고, 선념기한은 뭐냐? 범사 노복이라는 건 이 종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걸 체험한 다음에 춥고 배고픔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용감해야 되고 또 추진력이 강해야 되고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부하니까 상관없어? 역으로 당합니다. 충성심을 바랄 게 아니라 그 병사가 그 아래 직원이 나에게 배신하기를 두려워라고 해서 한비자 새 남편의 책을 보면 병사들 부하를 다스리는 그 비결이 좋게 나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보다 더 많이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춥고 배고픔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의 지도자들은 3C가 있어요. 3C. 세 가지 조건. 어떻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인격이, 그다음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거의 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지도자랍니다.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교육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구성원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문용어로 이신교자는 어떻게 해요? 종이요. 이연교자는 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몸을 보이고 부딪혀서 앞으로 끌고 나가면 따를 것이요. 따를 종자를 써요. 입으로 하고 말로만 자꾸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반항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고 나가야만이 이 병사들이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관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자는 뒷장에 나옵니다는 천리일득은 여루맹화라고 그랬어요. 천리일득은 여루맹화라. 자, 시간 관계상 한문을 쓰지 않겠습니다. 관리가 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독은 사나운 물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관리 리더가 참 잘해야 되겠죠. 청렴도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결벽해야 되겠지만 첫째 조건은 리더십이다. 아무나 리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생민유형 무주내란이라고 그랬어요. 리더는 많지만 거기에 총수가 되기는 힘드니라. 총수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총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또 리더는 어떻게 리더십 발휘할 때는 협종망치라 그래. 협종망치. 협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권력을 따라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협종망치라고 그럽니다.
또 항상 모범을 야, 해. 돈 주니까 아니야.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현 조직사회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자기 관리의 명수가 돼야 된다. 금방 말씀을 또 한번 올리면 협종망치가 딱 써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쓰죠. 협박을 주고 겁을 줘서 따라오게면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소리 지르고 돈 주고 밥 사주니까 따라올 것 같습니까? No.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고 튀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 마찬가지다. 다음에 궁궁물박 많이 들었죠. 사람이 궁하면 어째요? 호랑이 새끼가 궁하면 발뒤로 찹니다. 조궁칙탁이라고 그러죠. 새 새끼가 궁하면 어떻게 좋습니다. 조절탁을 씁니다. 사람도 궁하면 도망가고 물어버립니다. 고양이 새끼가. 구멍을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기회를 한번 다시 줘라 이거죠. 봤죠? 김 박사님?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자기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이니까. 핍박을 주지 마. 다음 뭐예요? 얼굴이 붉히고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리더는 말단이 하는 짓이다.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말 들 것 같습니까? 절대 말을 조근조근 부드럽게 해야만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미니어 부월이라. 가만히만 있어도 나를 도끼보다 칼날보다 더 무섭고 두려워야 한다는 임금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안 봐도 움직이지 않아도 부동이는 뭐예요? 경이라. 움직이지 않아도 나를 존경을 해. 불언이는 신이라. 말을 안 해도 신뢰를 갚아요. 상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따른다 이겁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리더고 또 회사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석박사님들이기 때문에 잘 사리를 판단해서 지혜롭게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줍니다. 다음은 융통성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융통성이 뭘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저놈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뭐뭐 없는 사람이야. 융통성이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형세를 변형시키는 하나의 재주를 말하는 겁니다. 뭐뭐 없는 사람, 뭐뭐 있는. 너는 융통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 융통성이 있으면 앞뒤가 칵 맥힌 사람은 사람 회사 조직이 안 돌아가요. 좋게 얘기하면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도리가 융통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원칙을 무시하면서 융통성 그 조직은 오래 못 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융통성의 말은 여러분들 한문용어로 세길각 각주구검이라는 얘기 들었죠. 세길각자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칼을 물속에 빠뜨렸는데 표시해놨다 이게 언젠가는 돌아와서 그 칼을 찾겠다. 이미 물결에 다 칼은 도망가 버렸다 이게. 융통성이 그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둘이 동시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글인데요. 여기는 수지청은 모요 인지찰은 무도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명심보감이나 이 사서삼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글이에요. 여기에서 불온이 결국은 추방을 당합니다. 왜 추방을 당하냐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그러고요. 또 사람이 너무 청년결박하고 똑똑하면 또 무리가 없다.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식을 가르치면서 사서삼경과 명심보감과 손자병법을 항상 시간 나는 대로 읽으라고 합니다. 아빠! 왜 읽어 이거? 고리타분한 거 옛날 얘기야. 요즘은 이게 세대가 틀려. 인터넷 시대인데 왜 공부해? 그래도 해야 된다. 너 언젠가는 아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식을 자랑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를 저는 자식을 가르치면서 애우는 방법 13가지를 알려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키면서 눈물을 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빠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아빠 때문에 이 한문을 많이 배워서 이론적으로 많이 성립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상당히 고맙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하나 던져줍니다. 가서 이리 와봐라. 그래서 싫어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좋게 받아줍니다. 자, 3년께도 풍을 얻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 보면 왜 그래?
3년께도 풍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풍. 개가 개 개자잖아요. 여기다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뭐야? 짓는다. 짓는다. 입구자를 딱 들어가면 이거 지질패잖아. 이게 지질패. 개가 짓는다. 이게 자꾸 짓고 뭘 배우느냐? 계속 한문 주문을 외우고 보니까 개도 듣고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론이 추방을 결국은 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회식하는데 나는 술 안 먹어? 또 남들은 다 비리를 저저 도둑질하는데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식 봐라 같이 한물에 타서 참 나쁜 짓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너 못 쓰겠다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추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해가 저기 바닷가에서 사는데 어부가 알고 찾아갑니다. 이 구론을 찾아가서 탁 찾아. 당신은 이 나라의 훌륭한 삼녀대부 아니요. 어쩌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술도 못 먹고 도둑질하는 거 싫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혀를 차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부가 얘기해요. 떠나면서 그래요. 아이고 바보라고 했겠죠. 융통성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부가 떠나면서 그러면 창랑의 물이 맑으면 쓴 갓을 씻어오리요. 창랑의 물이 더러우면 발을 씻어오리오고 어부가 떠났다는 그런 고사입니다. 제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다음은 충성심이라 판단력인데 진갱채치라고 다 진갱. 진갱채치는 뭔가요? 국갱자입니다. 불치자예요. 나물 채자예요. 뜨거운 국물에 데워서 후후 불면서 마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느냐? 초나라 시절에 초나라 왕이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를 시키고 친동생인 자란을 제상에 올리자 이 구론은 또다시 난리 법석을 떱니다. 임금님 안 됩니다. 계속 충원의 얘기를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상은 희왕이라는 왕을 죽음으로 몰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임금을 농락을 시켰었고 또 무질서한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해서는 절대 아니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충원하자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추방을 또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또 임금을 위해서 다 열성을 다하는데 옆에 있는 주변 간신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쁜 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을 터뜨리고 한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재강지심을 변치 않았다는 시를 이 석승시에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의 1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있는 동정호에 투신 병들어서 투신 자살해가 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상급자에게 임금에게 충성 조언을 하고 많이 하지만 들어주면 다행인데 안 들어줬다 해서 하나의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관학교 3사 간호사관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인데 두 개가 아니다. 여기서 지혜로워야 된다. 왜 죽냐 이거야. 꼭 목숨을 버려야만이 되느냐. 거기서 판단을 해보는 뜻에서 충성심과 판단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석승시에 나온 글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 징어경자에 있는 치제해라 그랬어요. 뜨거운 국물에 데워서 후 불면서 나는 먹고 있는데 하불변 차지야. 임금 당신은 왜 그 마음을 변치 않으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를 위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마음을 변치 않느냐. 결국은 자기는 동종에 빠져서 투신 자살을 했지만 이 글이 이렇게 나가는 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이나 요즘 방청객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로 창랑지수는 청에 가요. 탁월행 이게 뭐야? 물결창 물결랑 찰랑찰랑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시세에 맞춰서 살아가는 뜻이에요. 목숨을 버리지 말고 탁월해 그렇게 해서 시철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드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나 바로 나오죠. 뒤에가
천균득서는 즉이라. 천균득서는 어때? 부라.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뜨느니라 이 소리예요. 이게 시세와 상황에 맞춰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유지에 총명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불여 승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승세, 그 시대에 따라서 바람을 타야 된다. 그래야 등한각에 갈 수가 있다 이 말. 그 바람을 타야 된다. 그럼 수유작이라도 불여 대시라고 그랬어요. 불여 대시. 호미자자죠. 대시. 농기구가 아무리 발달이 되고 과학적인 장비가 발달되더라도 봄에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못 먹지 않아요. 때를 놓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때가 있으면 과감히 투자해서 이용하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멸시하지 마라. 남을 절대 멸시하지 마라. 이것도 하나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선 때 영의정을 지렸던 최저공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귀한 사람인데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멸소, 업신이 여기고, 나는 힘이 센데 가볍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최재공이라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절간에서 누더지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를 가서 내일 방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 시 한 소절을 짓고 다음 방학을 마치면 다음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시를 지어. 부귀영화를 노리는 자식들이에요. 강남에 있는 자식인데 나는 없는 사람이 가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시를 다 지었어요. 안 짓거든요. 구석지 있으면. 너도 해볼래? 해볼래? 안 해. 대답이 없어. 해봐 자식아. 요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거기는 선생님이 야 재공아 예 한번 읊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를 읽어버립니다. 자, 가을바람 스잔한 곰에게 새끼가 매를 까고 차가운 달밤 깊은 산 계곡에 어떻게? 호랑이가 전기를 키우랴. 이게 누가 지었느냐? 기가 막힌 지를 최재공이가 지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딱 치면서 내가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라고 한탄합니다. 애들이 막 야 임마 어떻게 매가 새끼를 까? 그러니까 조용히 했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가을바람이라는 것은 살살 분다. 이제 가을바람. 너희들은 부귀영화를 노리고 있었지만 너희들은 쇠퇴해 간다는 뜻. 매라는 것은 가을에 새끼를 까면 죽는답니다. 그러면 차가운 달밤 깊은 계곡에 누가? 범이 내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 전기를 키운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시를 지었던 사람이 최재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옷이 없으니까 스님한테 나 옷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우리 집에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집에 가서 제가 가져옵니까? 스님이 가져오세요. 그럼 갖다 줬어요. 나중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놀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한 배가 돼서 같이 관료 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랑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보고요. 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굴기자는 능처중이요 호승자는 피루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 낮추고 그러면 중요한 직, 이거 착착착 하면 중요한 직에 오르고 쓰고 진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기려고 자꾸 하고 남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내가 대대 해독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책임자는 불중이라. 남을 찾고 꾸짖고 하는 자는 사귀지 마라 이 소리예요. 나를 용서하는 자는 어떻게 허물을 고칠 수 없느니라. 내 자신을 용서를 하면 허물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시정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만나야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막용이요 용인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의심스러우면 사람을 만나지 말고 쓰거든 의심치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 사람인지. 인간의 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한문역으로요. 하호, 호피, 하호. 호랑이 새끼는 이미 껍질은 다 해서 하호, 호피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뭐래요? 나나골이었다. 뼈는 못 그린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람 속에 있는 나나골 뼈는 못 그린다. 호랑이. 여러분들 잘 알지만 부지심이라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 사람은 리더십에서 배웠어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훌륭한 인재를 골라내는 안목,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내가 저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돼. 전호 인자는 망냥어 모자라고 해서 망냥어 모자. 모자는 눈목자 썼어요. 모자. 이게 모자예요. 눈동자 못 잡으면 눈동자 막. 눈동자를 보면 이놈이 사기꾼인지 고민하고 있는지 애인이 변신했는지 군대 같으면 이거 탈령하려고 징후가 보인다. 징후가 보이면 탈령해가지고 자살했지. 신호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자살할 사람은 징후를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당신에게 가장 빛나는 몸 뭐야? 눈동자다. 눈동자를 보면 와 빛나네. 이놈 살벌하네 한 사람도 있고 촉기가 총명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관리하고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인간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잉어도 코이 잉어가 있잖아요. 고기가. 이 고기 조그마한 고기를 어항 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놔두면 잘 클걸. 어항 속에 갖다 두면 뭐 5cm가 크니 또 수족관에 갖다 놓으면 더 큰 수족관에 놓으면 50cm가 크니 바다에 놓으면 뭐 이것이 1m, 52m가 되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분방하게 사람도 키우면 성장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로요지마렉은 로요지마렉이 나오죠. 로요지마렉. 멀리 짰습니다. 일구견인심이라. 말은 멀리 뛰어봐야 말이 굉장히 잘 뛰는데 100m, 200m 준비 똥 탁! 끝나버려요. 5km, 10km 멀리 뛰고 해봐야 말이 이력을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일구견인심이라 많이 지켜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잘 봐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한문 있잖아요. 이 말을 꽃자입니다. 해고 종견제라 그래서 바다가 완전 밑바닥이 보이려면 완전히 마르고 없어져야 바다도 보이듯이 인사부지심이라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모르죠. 앞전에 강의를 했었다시피 뭐요? 민심은 무상이요. 수에는 이래라고 한문을 써서요. 인간의 마음은 전부 한결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방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품어줘야 돼요. 품으려자를 썼잖아요. 자꾸 품어주면 내 곁으로 오기 때문에 수시로 품어주고 채찍질도 하고 당겼다 넣었다 고무줄 전법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은 살아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성공한 사람. 저는 친구를 하나 잘 뒀어요. 정말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중에 그런 사람이 나는 한 명 술집에 오라면 가요. 술 먹으러. 없어. 주식 형제는 1000개 유효. 뭐야? 술을 먹은 사람이죠. 술 친구는 1000명이 넘어. 그런데 금난 지붕은 일개 무라 그랬어요. 한문입니다. 제가 안 쓰고 있는데 내가 급했을 때 하나 도움을 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느니라.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형제간도 못해. 아무리 좀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세상을 살면 좋고요. 멘토가 뭐예요? 설명 않겠습니다. 멘토링 그러잖아요. 나를 끌어주는 사람. 나중에 평생 동안 상담도 하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지도자의 이제 덕망을. 자, 조정은 막여차기에 벼슬작자를 쓰는 거예요. 벼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평해야 되겠죠. 공평. 그 다음 일 처리할 때는 이 재물에 대해서는 청렴해야 돼요. 사람이 진급하면요. 관태어 한성이라고 관태어. 내가 진급하면 이 벼슬아치들은 게을러집니다. 그죠? 게을러져.
또 우리 집에서 내가 게을리도 마찬가지로 화를 불리키는 거예요. 화. 그래서 진급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된다. 벼슬아치는. 공명, 공평, 무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를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벼슬아치. 화를 절대 먼저 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이봉이록은 민고민지라 그렇거든요. 너희가 받는 봉급, 복록은 민고민지라. 백성들의 피와 살을 깎아내는 거예요.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민은 노역이요. 아래 백성을 학살하지 말고 이것은 상청은 기만이라. 하늘에서 볼 때는 하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벼슬은 항상 국가를 생각하면서 조직을 생각해서 청렴결별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향당은 막여치라고 그랬어요. 향당은 막여치. 이치자. 동네에서는 누가 어른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어른인데 천분질서, 하늘과 땅도 남녀노소, 장유소 순서가 있다 이게. 지도자는 이런 순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요. 보세 장미는 막여 덕이라 그랬어요. 덕장, 명장, 지장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람은 이 덕장이에요. 덕장. 유용은 막내되라. 유용은 막 덕내대. 큰 덕자다. 내가 어떻게 포용력이 좋으면 큰 인물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국가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중형편에 나온 얘기예요. 역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이 신임을 못 받으실 때는 너는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 다 사서삼경에 나온 글이지 제가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대국은 약팽소선이라. 팽은 뭐예요? 고기팽자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작은 생선을 다루듯이 하라. 생선 굽듯이 하라. 이거. 만약 2급 시에는, 최대 2급 때는 빨리 불어놓고 지져야 되겠죠.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불로 지져야 되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생선 굽듯이 유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덕을 갖추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리일등은 어떻게요? 맹우열하라고 그랬어요. 관리가 덕을 이루면 그 해덕은 사나운 물보다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서삼경 서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대상유 입덕이라. 인간 최고의 가치는 인격을 완성해서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구하는. 그러면 임금님이 사양을 지니고 있어요. 이거는 사양사자, 노루사자인데 이 사자는 한번 향을 착, 우리 시내를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이나 아줌마를 만나면 싹 지나가면 그냥 냄새 팍 지르자. 향을 얼마나 몸에 지녀버렸더니. 근데 그 향을 맡으면 임금을 유혹시키는 거예요. 예? 그 향이. 그리고 여자들이 임금을 유혹시켜서는 향을 쫙 뿌려가지고 간다잖아요. 그래갖고 냄새에 그냥 뿅 갑니다. 마취돼가지고.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유사자연아. 내가 향을 엄청난 큰 향을 지니고 있는데 하필 당풍잎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니고 있는 꼭 바람이 불어야 너한테 향이 가냐 이 소리예요. 바람이 안 불어도 내가 지니고 있는 고귀한 덕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이 소리인데요. 자, 여기서 한 말씀을 또 드리면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금이건 벼슬이건 친하든지 간에 평생부작 추미사요. 세상응무절치이뇨. 대명기제는 전환석이요. 노상행위는 구승비라는 얘기가 있어요. 추자는 주름추자를 씁니다. 주름추자. 피자에 이 주름줄, 미꾸라지 추자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에 네가 부작 지진 안 했다면
눈치 뿌릴 행동을 안 했더라면 세상 응무절친이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를 갈면서 씻겠느냐? 무서운 말이죠. 아니야.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눈 밖에 나가면 딱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근데 대명 기재에 전한 너의 유명한 이름을 꼭 비싼 비석에 세워야만 되느냐. 노상행인 구승비라. 사람이 오고 가면서 소문이 나는 것이 구승비 입에 있어. 그 비를 이겨버린다. 비를. 아시겠어요? 비를 이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만큼 소문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고 덕을 쌓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어디 가서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처세의 달인도 혈석을 제가 일부 방송에서 토크쇼를 하면서 압축을 해서 처세의 달인도 혈석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놈의 입 때문에 망하고 출세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 때문에 전국시대 때 소유와 장인은 어떻게 너무 말을 잘하고 아름답게 해서 제후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노렸던 사람이 있고, 은나라 때 비가는 말을 너무 건방지고 싸가지 없이 해서 시켜서 가슴을 신하를 시켜서 칼질을 했단 말이에요. 7개의 구멍을 뚫어버렸다. 한나라의 장생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그 사람들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탕화를 했다. 탕화이 뭐예요? 솥에다 넣고 끓여버렸다 이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옛날에 그 정도로 무식했나 봐요. 어떻게 사람을, 인간을 갖다 뜨거운 물에 끓여서 갖다 삼계탕을 해보냐 이거죠. 탕화 그래요. 탕화. 참 무서운 얘기예요. 탕화를 시켜버려요. 누가? 임금이 너무 버르장물이 없다고 장생을 갖다 했다 해요.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마이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달게 수용하라 그랬어요. 앞전에 읽었어요. 제 책 속에 보면 리더의 인성교육과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책과 난세를 살아가는 책에 다 나옵니다. 마이동풍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나라 때에는 시인이 어떤 사람이 제일 유명한 시인이었느냐면 이태백이 아시죠? 이태백이 있고 또 이태백이보다 버금가는 시인은 또 왕십이가 있어요. 왕십. 그러니까 왕십이가 이태백에게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왜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내가 최고의 시인이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당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쓰였던 시예요. 시의 주제가 뭐냐? 시의 주제가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라고 우리 김길수 박사한테 던져줍니다. 김길수 박사는 이태백이겠죠. 이태백이가 그걸 딱 바꿔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딱 봤습니다.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에 대하여라고 답신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했던 것을 전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울분을 터뜨렸던 시가 지금 나옵니다. 인생은 원래 허무한 것.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산다. 이 끝없는 생각 술로 씻어버려야지. 너는 친자의 사랑도 받지 못할 거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무찔러 공로를 세워도 높은 벼슬에 오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랑 저 햇볕도 들지 않는 창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조를 웃고 글을 지을 정도로 할까? 그의 첫마디 말쯤이야. 한 잔의 술만한 가치조차 없는 걸걸걸 거르고 시가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마치 고개를 젓는다. 뭐라고? 살살 부는 동풍이 말에 길을 스치듯이다. 여기서 이 나온 유래가 마이동풍이에요. 사람들은 마이동풍이야. 저희는 저희 의독견이야. 마이동풍이란 원뜻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주고 귀담아 들어서 들어주라. 내 말만 주장하지 말고
충고의 말을 들어 인수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인수가능성. 충고의 말을 들으면 내가 성스러워지는 것이고 목정성은 직이나 정이라 줄성자서 우리가 모내기 할 때 줄을 탁탁 치잖아요. 딱딱 걷잖아요. 내가 목정성은 어떻게 돼요? 곧아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선도 어떻게 해요? 작은 키 이걸로 해서 부릉부릉 떠난 겁니다. 조종간을 이걸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 말도 멍에를 씌우면도 이러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니라. 너의 혀를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 혀가 입김보다 가벼워버려요. 또 하나. 너의 입과 혀는 영혼에서 영혼을 한난에서 보전하리라. 이 혼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는 잠언서에 나온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마이동풍은 그렇게 나왔지만 나와 있는 사불급설이 있어요. 사불급설. 이 사불급설이 뭘까요? 수레바퀴 사자. 수레바퀴가 아무리 빨리 갈지언정 사람의 입에 못 미친다는 뜻. 노노 아는편에 나온 글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다언수궁이라. 말이 많아. 말이 많으면 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원숭이도 떨어질 날 있듯이 말이 너무 많으면 허점이 생긴다는 뜻이라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수구여병은 방위 여성이라 그랬어요. 지킬 숫자를 써야 돼. 지킬. 수구, 입을, 수구. 수구여병. 병막에 뚜껑처럼 입을 닫아라. 방위 여성이라. 너의 뜻을 성막듯이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 말이 굉장히 많고요. 연산군의 얘기를 한번 하고 이 시간은 종료를 할까 합니다. 연산군은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이었고 피비린 나는 무호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연산군은 그 나라가 피폐화될 정도로 정치를 했던 것이죠. 성균관에 있는 공자입회를 없애버리고 거기서 처형놀이를 합니다. 정치는 엉망진창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매일 저녁에 여자와 술과 정치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공자입회를 치워서 또 처용사라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그 단체를 조직해서 계속 또 여자들을 불려서 노는 겁니다. 그것을 보다 못 본 김처산이라는 환관이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에게 달려듭니다. 탁 갑니다. 어이 연산군 임금님 왜 왔느냐? 내가 동서고금을 통하고 4명의 임금을 모셨지만 당신같이 무질서운 사람 처음 봤느니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이 자식 야 할가자 샤 당기죠. 와 그렇겠죠. 여보시오. 조정의 대신들은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늙은이가 뭐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하오나 당신이 왕위에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 두렵나이다. 그래도 그냥 활 갖다 쏴 이 자식아 입 안 닫혀 하고 또 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연산군이 군평을 시켜서 구설자는 하한지문이요 멸신지불하겠단 말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구설자는 하한지문이요 멸신지불하. 뭐예요? 내가 입을 주둥아리를 잘못 놀리면 멸신지불, 네 하가 두르면 네 몸을 치느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군평이 지은 시를 마패를 차고 다니겠단 말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 그래서 사람은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색 무저항이요 난색 비하행이라고 했어요. 막을 색자를 쓰는 거거든요.
항아리 밑에 있는 것, 깨진 것은 막을 수가 있지만 코 밑에 우리 이몽빈 박사님 코 밑에 비틀어진 입은 못 막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여러분들은 입은 어떻게 해요? 별 오감을 다 느끼지만 이 더러운 것도 다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진짜 제가 이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명견말리 가지고 4번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하면 돼요.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진나라 때의 포박자란 사람은 성은 가리오 이름은 홍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영부오리 정관이여 거정하기 지인에 여기서 보면 부오는 뭐냐? 도끼부, 작은 도끼, 큰 도끼 오리라고 그래요. 내가 작은 도끼, 큰 도끼로 찍혀 죽을지언정 임금한테 안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 요즘은 진정한 충신이 보이죠. 임금한테 안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바르게 정관하라, 바르게 고해라 이거예요. 또 소태, 금방은 도끼를 찍어 죽었어요. 솥도 작은 솥, 큰 솥이 있어요. 가마솥을 확자라고 합니다. 솥정자죠. 가마솥, 큰 솥, 작은 솥에 티쳐서 내가 죽을지 진안하라. 전력을 다해서 임금한테 충원하고 충신해라 이 소리예요. 할 말을 해야 된다.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요즘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런지 또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아서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한나라 때 장생은 어떻게 됐어요? 말을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 탕확! 이 꼴을 났다 이거예요. 가마솥에 물에 뒤어서 그냥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요. 말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형극 가시 같은 말하면 안 돼. 가시형, 가시극이야. 나녀면세라. 이인지어는 나녀면세라. 따뜻할 난자. 네 아름다운 이로운 말은 나녀 따뜻하기가 어떻게 소음 같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명심보감 어떻게 언어판에 보면 그런 글들이 잘 그런데 이 말은 통여 사가자. 통여 그냥 통여 도가리야. 그냥 칼비지 대하면 말하면 잘 봐. 기자의 펜끝이 중요하듯 우리도 칼을 질 때도 칼이 어디로 갈지 찌를지 자를지 벨지를 해야 된다. 지혜와 용기와 그때 당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교만하거나 인색하거나 보잘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망동은 반치화라 그래요. 망령할 망자를 쓰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것을 망동한 놈이라 그럽니다. 망동은 반치화요. 남상은 도상신이라 그렇습니다. 넘칠 남자. 네 생각이 깊고 많으면 도상신이라 그랬어요. 네 정신이 피폐하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많고 또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사람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3부에는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